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다 보면 뒤에서는 자기 이속만 챙기고 때로는 남을 해치면서까지 제 뜻을 이루려는 일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렇게 속이 검은 이들과 엮이면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소갈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따께서 남기신 가르침에는 바로 이런 속이 검은 사람을 알아채는 슬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슬기는 그저 상대를 나무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더 온전한 사람들 어울림을 가꾸도록 보탬이 되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속이 검은 이를 한순간에 알아채는 단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붓다의 가르침에 기대어 그들을 어떻게 가려내고 또 어찌 대응하면 좋을지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의 고요를 지키고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실마리를 함께 배워보아요. 혹시 이런 사람이 내 곁에도 있구나 하고 떠오르신다면 아르칸에서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좋다고 눌러주시고 이 모임터에도 머물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바른 마음가짐을 지키려 애쓰는 어린 스님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마을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곤란을 겪으면 자주 속내를 털어놓도록 돕는 따뜻한 이였지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장사꾼 바스카가 나타나면서부터 아난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스카는 겉으로는 너그럽고 공손한 듯했으나 뒤로는 사람들을 주무르며 아난다의 이름값을 깎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실제로도 그의 짓은 어딘가 치밀했지만 겉만 봐선 흠이 없어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습니다. 어느 날 걱정이 쌓인 아난다는 스승이신 나이 많은 스님을 찾아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바스카라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겉으론 몹시 공손해 보이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그의 참된 속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어른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의 속을 알아채려면 붓다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과 짓이 어울리는가를 살펴야 하느니라. 겉에서 뱉는 말이 아니라 속에서 드러나는 짓에 어긋남에 주의를 기울여 보아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아난다는 곧장 바스카가 하는 말과 짓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면서도 뒤로는 쓸모없는 물건을 억지로 떠넘겨 이로움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컨대 가난한 농부에게 이건 너에게 꼭 쓸모가 있을 거야 하며 비싼 연장을 팔아놓고 나중에 헐값으로 되사들여 제 입속을 채우는 식이었습니다. 말은 번듯해 보여도 그의 짓은 결국 속된 꿍꿍이에서 비롯된 거로군. 아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바스카의 말과 짓이 서로 어긋나 있음을 또렷하게 짚어냈고 그것이 곧 속이 검은 이를 알아채는 첫 단서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바스카를 살피던 아난다는 또 다른 낌새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스카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평판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장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바스카를 지켜보았는데 그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인사를 건네고 웃어 보이면서도 뒤돌아설 때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일일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반감을 가진 듯 보이면 곧장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지요. 이 모습을 보고 아난다가 어른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바스카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게 보통을 넘어서는 듯한데 이런 태도가 흔한 일인가요? 어른 스님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 뜨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남들의 눈길을 신경 쓰긴 하지만 속이 검은 이는 그걸 유난히 집착하듯 붙잡고 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참된 모습을 계속 가리려면 주위에서 자길 좋게 봐야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말과 겉모습을 꾸미기에만 힘을 쓰고 혹시라도 나무란 받을까 두려워 남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예민해지는 거란다. 이 말을 듣고 아난다는 바스카가 사실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제 이름값을 지키는 데만 필사적이며 남의 마음을 이용해 입속만 챙기려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자신에게 불리한 말이나 안 좋은 평판이 떠돌지 못하도록 뒤에서 정보를 조작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바스카가 그건 전부 오해다 라며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는 걸 해명하고 다니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든 겉모습을 지키려다 보니 오히려 어색함만 더 드러나 보였지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를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이게 속이 검은 이를 알아채는 두 번째 단서구나. 아난다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눈을 떼지 않고 바스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전체가 예전보다 뒤숭숭해진 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고 서로 믿고 지내던 이들 사이에 괜한 낯선 기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무슨 까닭인지 알아보려던 아난다는 어른 스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마을이 예전과 달리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일로도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른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검은 이는 제 우위를 지키려 할 때 사람들 사이의 믿음을 깨뜨리는 짓을 하기도 한다. 스스로 나서서 다투기보다는 제3자인 척 말수를 부려 주위를 갈라놓는 법이지. 이어 어른 스님께서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장사꾼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참되고 하나는 교활했단다. 교활한 쪽은 참된 장사꾼의 이름값을 망치려고 저 사람은 손님을 험담한다더라라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러자 참된 장사꾼을 찾던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 가게는 결국 홀로 고립되고 말았지. 마을로 돌아온 아난다는 바스카가 이 사람이 너를 험담했다더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더라 하는 식으로 말을 살살 퍼뜨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마치 다른 누군가가 한 말처럼 둘러대고 있었지요.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믿고 지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스카의 짓이 마을을 갈라놓는 원인이었구나. 주위를 서로 등지게 만들어서 믿음을 깨뜨리는 게 속이 검은 이 또 다른 특징이었네. 그렇게 확신한 아난다는 스승께 다시 상담했고 스님께서는 속이 검은 이는 남을 써먹어 제 입속을 지키려 한다. 그러니 너는 참된 알맹이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사람들에게도 서로 차분히 말을 주고받도록 이끌어라. 진실이 드러나면 뒤틀림도 사라진다.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아난다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직접 마주 앉아 말 나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떠도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는 사이 바스카가 갈라세우기를 부추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바스카가 퍼뜨린 거짓에 휩쓸렸음을 깨닫고 그에게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바스카는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나는 나쁜 뜻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두를 돕고 싶었을 뿐이다. 라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되레 똑바로 서는 척했지요. 이 광경을 보고 아난다는 다시 어른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바스카가 제 집 때문에 마을이 흔들린 걸 다들 아는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속이 검은 이가 보이는 버릇인가요? 어른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야. 속이 검은 이는 제 실수를 시인하는 걸 지독히 두려워한단다. 그래서 잘못을 남한테 떠넘기거나 교묘하게 둘러대며 자기만 옳다고 꾸미려 들지. 이 점 역시 속이 검은 이를 알아채는데 꼭 살펴야 할 단서란다. 어른 스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떤 벼슬아치가 부정한 짓을 하다 들키자 윗사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위로 떠넘겼던 적이 있단다. 하지만 샅샅이 따져보니 그런 지시는 없었고 그 벼슬아치가 자기 입속을 위해 벌인 지심이 드러났지. 아난다는 이 얘기를 듣고 바스카가 나는 다만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혹시 다른 누군가가 그런 말을 지어낸 게 아닐까 하는 식으로 둘러대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탓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다. 고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고 스스로를 옳다고만 주장하는 것. 이게 네 번째 단서로구나. 아난다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승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바스카의 본 모습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쌓인 몇몇 사람은 바스카를 당장 마을에서 내쫓자 고 소리치기도 했지요. 그러자 아난다는 스승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바스카를 마을 밖으로 몰아내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게 옳은 길일까요? 어른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분노는 분노로 가라앉지 않는다. 오직 따뜻한 품으로만 잠재울 수 있다고. 물론 바스카의 짓은 탓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를 벌주는 데 있지 않고 참된 고열을 되찾는 데 있지 않겠느냐. 아난다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바스카의 짓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에게 화를 쏟으며 쫓아낸다면 또 다른 미움만 생길 뿐이에요. 그를 탓하는 대신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들과 어울릴 길을 찾을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안 한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꺼림칙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른 스님이 잔잔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 짓이 주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그 모습을 비춰주면 그도 달라질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게야. 그것이야말로 참된 따뜻한 마음이지. 결국 마을 사람들은 바스카와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행동이 어떤 상처와 혼란을 일으켰는지 들려주었지요. 처음에는 반발하던 바스카도 점차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훔치며 사죄했습니다. 안 한다는 바스카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배우고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지요. 이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바스카는 마을 사람들의 용서를 얻고 다시 신뢰를 쌓으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도 서서히 고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사이에서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속이 검은 일을 알아채는 4가지 단서를 배웠습니다. 말과 짓이 서로 어긋나고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갈라놓기를 부추기고 잘못을 남에게 돌리면서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것. 이 징후들을 가려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따께서 알려주신 따뜻한 품을 함께 지닐 때 상대의 잘못을 너그럽게 보듬고 더 나은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이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야말로 상대의 참모습을 살피고 우리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 길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과의 어울림에 조금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다면 아래칸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좋다고 눌러주시고 이 모임터에도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하오니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